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에게 사고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기준점은 39,800원으로 대상자는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이날 하루 동안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2일부터 6일간 증권사의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 및 주식거래 시스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 NH투자증권과 현대차 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입니다. 대유그룹이 대우전자 지분을 84.8%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대유그룹은 대우전자 인수를 위해 설립된 투자 목적회사 SPC를 통해 인수잔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히며 대우전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이 오늘 STX 조선해양 노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법정 권리를 피하게 된 STX 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결정에 감사함을 표하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로 출발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 물량 속에서 2,450선 아래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이어지면서 강보합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일주일의 중반을 달리고 있는 수요일 장이었고요. 매일 밤 간밤에 이런 시황적인 대외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발을 합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뭐 지극히 정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1개월, 그러니까 대략 한 5월 초순까지죠. 지금부터 1개월은 아마도 그 1년 같은 1개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적인 요인, 그러니까 주시장 내적인 요인은 뭐 지금 뭐 빤합니다. 정상적으로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좀 약간은 좀 억지스럽게 좀 받쳐주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것보다는 국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주시장 외적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가장 그 임박한 게 제가 볼 때는 과연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느냐 마느냐 하면 어느 정도 하느냐 뭐 이런 게 남아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협조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전히 그 어떤 민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북미회담이죠. 북미회담이 과연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냐, 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것 때문에 아마도 그 시장은 상당히 그 요동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도 그랬지만 특히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매일 이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대외적인 이슈들 또 국내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표님이 시황 통해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 저녁은 정우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양 지수에 대한 부분은 코스피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강보합에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 양 시장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화요일은 비정상적 반등, 수요일은 정상적 하락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화요일장, 어제장과 오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추려 주셨는데요. 어제장에도 뭐 대표님과는 하지를 못했고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어제장의 시장에 대한 반등과 그리고 오늘장의 하락에 대한 흐름을 좀 연이어서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어제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반등이었고요. 오늘은 정상적인 하락이었습니다. 제가 상승이라는 표현 안 쓰고 반등이라고 그랬죠. 상승은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플러스 출발해서 양봉 나오면서 플러스 마감됐으면 상승이 맞겠죠. 근데 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이너스 출발해서 나름대로 장 초반에 위험했습니다. 근데 변수가 발생하면서 지수가 올라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등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 제가 그런 말씀 항상 드리죠. 등락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으면 10년 해도 초보자다. 발전이 없다. 등락의 원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자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등락의 원인을 알아야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분석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측을 시도하는 거죠. 주식을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지수 상승하고 5년 정도 지수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만 만약에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확인 매수하고 확인 매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박스권 장세에서 또 끊임없이 N자형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날 대세라고 올 때는 그거 확인해서 대응 못합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단기 고점마다 한 50포인트 빠졌다고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번에도 또 50포인트 빠지겠죠 하고 눌림목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예측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저는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언제 대응 위주로 전략을 짜드린 적 있습니까? 예측하잖아요. 과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측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해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걸 해줘야지 전문가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해주면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죠. 시장은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다. 정상적인 것은 그러니까 왜곡과 변수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곡이나 변수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등락이 움직이는 건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화요일과 수요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는 정상적 하락에서 변수 발생으로 상승 전환됐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하락 출발했죠. 코스피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하고 선물 매도가 강화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선물에서만 8,600계약 정도 매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일 저점까지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했죠? 갑자기 시진핑이 미국의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나니까 미국 선물이 또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감소했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래서 지수가 어제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시진핑 발언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가도 예를 들어서 변수 때문에 올라갔는지 정상적으로 올라갔는지 이걸 보란 얘기죠. 자, 근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정상적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 자, 미국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코스피는 당연히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
그 다음에 선물에서 외국인이 각각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2,450원을 다시 이탈을 해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올랐던 것이 이미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장은 그렇다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아마 외우실 겁니다. 네.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이게 정상적인 구간이고요. 3월 6일부터 오늘까지는 비정상적 구간입니다. 물론 평택촌놈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세로형 네오박스에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가로형 네오박스는 왜곡과 변수가 계속 교차하면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지루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굉장히 중요하다. 한 달 동안 과연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중국은 과연 미국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할지, 어떤 걸 보여줄지, 아직까지는 추상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시진핑이 말을 했다고 그러지만 구체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북미회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주시장 내적 분석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업종 혹은 이제 수급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왜 이 한 달이 중요하냐, 정상적 흐름과 비정상적 흐름이 막 뒤엉켜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재료 측면에서는 나올 만한 게 그렇게 호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1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더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의 거시적 시황은 변함이 없고요. 최근에 지수가 좀 급등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왜곡이 되지 않는 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방송을 이제 개편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황 부분을 단기 시황 우선 전달하겠습니다. 거시적 시황을 매일같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종목 상담 시간에 최대한 무료 교육을 좀 강화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황 부분, 관심 종목 부분은 좀 시간을 좀 적당히 조절하고 종목 상담 시간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장과 오늘장에 대한 부분, 어제장에 대해서는 변수 발생으로 상승이 전환이 된 상태고, 그리고 오늘은 정상적 흐름으로 일단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선물에 대한 매도로 2,450선을 이탈했다라는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황 분석 더욱더 좀 양시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수급적인 부분은 코스피 지수에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세게 좀 나오면서 2,450선 아래로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 전환했고요. 오늘 하락은 정상적 흐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대형주 지수가 오늘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오늘 상승률 1위였어요. 그 덕분에 61선 돌파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하지 않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요즘 하루하루의 흐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한 달, 이 1개월이 어쩌면 평소에 1년과 맞먹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드리겠고요. 저도 요즘 일체 뭐랄까요, 사적인 건 다 배제하고 오직 이것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 방송만 4시간 이상을 했어요. 거의 5시간 정도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시간이네요. 5시간 했습니다. 6시간 30분이잖아요, 장중이. 근데 5시간 음성방송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달 정도 집중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1년 중에 12개월 내내 매매하는 것보다 1, 2개월 매매하는 게 수익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집중할 때와 집중하지 말아야 될 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찬스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셨다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이 전환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나 대형주 지수와 반도체 업종 상승으로 61선에 대한 돌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더욱더 상세하게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테스가 올라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의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삼성 SDI가 올라왔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매각으로 투자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도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테스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장 강세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갭상승으로 시작이 되면서 오늘은 6.21% 상승한 29,9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테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부진으로 인해서 가격대가 27,000원대까지 눌렸었던 상황인데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이런 바닥권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다. 이제 이 기대감에 대한 이슈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잘 가려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보유자는 매도 관망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미보유자도 관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4월인데 일반인들이야 공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업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3월 이전에 이미 알고 있거든요.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미래 하락했다는 얘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고점이 작년 11월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2월, 3월 계속 내려갔습니다. 근데 과연 1, 2, 3월 지나면서 실적이 좋다는 거 몰랐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단발성 뉴스에 의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61선이 베이스선 이탈됐어요. 그래서 당분간 하락 추세가 더 유지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3,700원대에서 지금의 현재 주가까지 쭉 주가가 흘러내렸고 추세에 대해서는 하락으로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이 이런 탄력으로 앞으로의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현재 부근에서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관망이고요. 미보유자 역시도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드리죠. 삼성 SDI가 올라왔는데요. 삼성물산 지분 매각으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이 먼저 삼성 SDI 종가 확인할게요. 오늘은 강보합 마감이고요. 18만 7천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분에 대한 부분으로 투자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이죠. 최고가가 23만 4천원대였고 현재 부근에서는 19만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항상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느냐? 바로 여기서 주식 선물 매도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식 종목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 매도하라고 하는 거는 한 달에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 종목도 분명히 제가 21만 5천 원대에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주식 선물은 레버리지가 10배입니다. 만약에 제가 조언했던 대로 그대로 하신 분들은 100%씩 다 나왔습니다. 100%. 요즘 같은 장세에서 100%씩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났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확대를 기대하긴 하는데 뭐 투자 확대가 될지 말지 일단 믿으시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시향이 만약에 안 좋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SDI에 대한 부분은요,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자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 역시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삼성 SDI 잘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은 테스와 삼성 SDI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룸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ING생명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종목은 JW 중해제약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IMG생명이 올라왔습니다. 자, 보험 업종인데요. IMG생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꽤 많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2% 넘게 하락했고 38,450원에 오늘의 종가가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일단 올해 초 2월달 62,100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고 오늘장도 4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매각설 때문에 이제 하락한 트렌드인데 사실은 매각설이 나오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절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적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분석한 건 있는데 이게 방송에서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고점 여기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히 많이 빠졌죠. 제가 볼 땐 적정 주가는 67,000원짜리고요. 매각된다고 한들 매각이 안 되든 사실 기업 가치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매각되면 더 좋거든요. 해당 기업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그 금융사에 이제 매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일반적으로 매각설이 돌면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이 정도에서만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ING생명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 피인수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표님이 함께 짚어주셨고 일단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전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확인하시죠. 다음 관심 종목은 JW 중해제약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의약품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JW 중해제약은 7.58% 상승하면서 오늘장에는 48,9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JW 중해제약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4만 원대를 좀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반등하면서 대표님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꽤 컸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합니다. 왜? 결과를 떠나서 지금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단 고평가되어 있고요. 전형적인 그 헤드앤숄더형 차트거든요.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형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가운데 있고 좌우에 어깨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려가면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평가된 종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을 지금 추구하는 건 이건 아니다. 비합리적이다. 오히려 있는 분들은 던지고 없는 분들은 추격을 반대한다. 혹시라도 내일 장중에 반등이 시도되면 주식 선물 매도하시면 아마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좀 거래량도 터졌고, 변동성이 꽤 나온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부자는 오늘장의 이런 탄력으로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시고 반대한다라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또 주식 선물에 대한 팁까지도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대표님에게 또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아주 상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 팁까지 또 얹어주시고 있으니까요. 이 상담 코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저희 쪽에 상담 문자 보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촌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기회도 좋은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133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현대 엘리베이를 매수가 79,5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오늘은 1% 넘게 빠지면서 76,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 엘리베이인데요. 일단 최근에 현대 엘리베이가 고가죠. 86,000원대 그리고 8만원대에서 좀 움직였는데 일단 76,000원까지 내려갔고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매수가가 꽤 높네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테마주입니다. 그 남북 경협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업 가치보다도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남북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면 더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악재가 나오면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 간 게 아니라 이제 그 남북 경협주 여러 개가 이제 동시에 움직였었는데 결과를 따라서 너무 비싸게 매수했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보시면 여기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누가 보더라도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호재가 나오면 뭐 뚫어주겠죠. 근데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반대로 악재가 나온다면 급락할 겁니다. 근데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단타 재매수 정도 해보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뉴스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떤 뉴스? 네, 북한 관련 뉴스. 왜? 테마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이게 테마주에 속하나 안 속하나 이걸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가치라든가 실적보다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영주 하더라도 전체하고 같이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는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테마주도 좀 엮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남북 경협주들을 좀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고가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현대 엘리베이는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이후에 단타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27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HLB를 매수가 66,800원의 비중은 30% 매도 시점을 궁금해 하시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의 HLB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12% 상승하면서 99,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6만원대 후반에 매수를 하셨는데 상당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네, 즉시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확실한 조정 시에 재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약간 좀 탄력적인 세력주 개념의 종목들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몰라요. 점쳐야 됩니다. 왜냐? 세력의 의지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분은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거든요. 완전 추격 매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확률이 더 높다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성공했던 기억이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추격 매수, 그러니까 고가 갱신하는 종목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게 족족 다 적중한다면, 성공한다면 재벌되겠죠. 근데 운 없으면요, 역사상 최고점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종목 잘못 들어가면은 개인들은 어떻게 하죠? 손절하기 아까우니까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정은 좋지 못했다. 결과는 좋았지만 어쨌든 그렇다 말씀드리겠고요.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매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의 HLB 최근에 차트를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현재의 고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현재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이후에 좀 관망하시고 다시 한번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60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신한지주를 매수가 5만 원의 비중 20% 전망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신한지주 종가 확인하면요. 오늘은 약보합 마감입니다. 44,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보험업종도 그렇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권까지 눌리면서 44,800원까지 내려가는데요. 지금 5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과정 속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관망해 주세요.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은행들 실적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은 뭐 정도의 문제지 다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내려오잖아요. 그럼 신한지주 하나만 내려갔냐? 아니에요.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대부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황하고 연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매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자, 1월 고점 라인을 보세요. 작년보다 오히려 낮아요.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고점이 언제였죠? 특히 코스피 고점, 역사장치 고점, 1월 하순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수하고 연동했다 그러면은 작년 9월 고점을 넘어갔어야죠. 못 넘어가고 그냥 지수 따라서 겨우겨우 그냥 따라오다가 지수 빠지니까 같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시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당분간은 금융주가 메리트가 없고 언젠가는 또 제가 이제 그 강력한 매수한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좀 참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부근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5만 원대 매수하셔서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상승 시 마이너스 5%고요. 또는 계속해서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15%에 대한 매도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 이후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한지주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429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95,000원에 비중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코오롱 생명과학은요, 8% 넘는 강한 탄력 받으면서 오늘은 92,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를 좀 지지받고 오늘장 좀 세게 탄력을 받았는데요. 대표님, 오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바이오주들 이제 반등 나와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게 이제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빨랐죠. 조금 빨랐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60이라고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지 않는 게 정석이다. 물론 60이라고 120선 사이에까지 밀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종목은 작년에 한번 악재 때문에 크게 한번 밀렸었습니다. 이렇게 밀렸었죠.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데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관망도 안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기 매매도 안 좋고 적당한 박스권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선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록했던 저점. 그러니까 저점 이 라인에서 만약에 가까우면 단기 매매 들어가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절대로 추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기술적 반등, 이런 제약업종들의 기술적 반등 일어나면서 오늘의 이 종목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95,000원대여서 아직 좀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요.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을 마이너스 5% 잡아드렸고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시청자분은 끝자리 0837님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매수가 9,800원에 비중 10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1.73% 상승하면서 9,4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하면서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는 있지만 워낙 매수가가 9,800원대이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하세요. 이번은 약간 높았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상승 추세죠. 평택촌놈 차트 이론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61선이 120선 돌파하면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추세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제가 그랬죠. 아무리 강해도 21선 아래
만약에 업종이 불안하다 61선 위, 지수가 불안하다 120선 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어떻게 됐었죠? 자, 61선 장중에 이탈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반등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그 말씀 드렸었죠. 이 파란색 61선하고 빨간색 120선 사이에서는 매수하지 말아달라고요. 왜냐하면 더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서 사실은 120선을 살짝 장중에 이탈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서 어떤 큰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제 판단으로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매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0선을 확실하게 이탈한 다음에 그때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420원까지 오늘의 상승으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9,800원보다는 좀 소폭 손실인데요. 일단은 상승 시에는 본전에 처리하시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시청자분들 끝자리 645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감기 조심하세요. 비트 컴퓨터를 매수가 6,720원에 비중 20% 목표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비트 컴퓨터는요 1.61% 빠지면서 6,72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 흐름 이어오다가 오늘장 좀 아쉬운 흐름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6,720원 오늘의 종가와 매수가가 동일합니다, 대표님. 네, 즉시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상담해드렸던 인피니트 헬스케어하고 비트컴퓨터는 같은 테마예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장주를 해주는 성향이 있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비트컴퓨터 1월에 고점 찍었죠.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월에 고점 찍었죠. 최근에 반등 나왔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물론 뭐 꼭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이제 대부분 인피니트 헬스케어하고 비트컴퓨터는 추세가 비슷하다는 걸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테마주는 선도주, 1등주하고 어느 정도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비트컴퓨터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뭐 인성정보라든가 이렇게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의료정보 사업에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고 앞서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뭐 같은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되는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종가와 매수가와 동일한데 현재 부근에서 즉시 매도 후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단기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시청자분 는요 끝자리 532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전님 펜오션 매수가 5,25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펜오션은요 3.02% 상승하면서 4,9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별로 최근에 아쉬운 흐름인데요. 5,250원 지금 고점 6,000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반등해야 될 구간에서 반등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가 좋은데 예측 매매를 하신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이 라인. 여기서 매수한 거는 제가 볼 때 합리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동그라미 구간에서는 일종의 그 확인 매매가 아니라 예측 매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원래 그 제가 생각하는 예측 매매는 상승 추세일 때 살짝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예측 매매고 확인 매매는 어떻게 된다?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반등 났을 때 그때 이제 1차 늘림목에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확인 매매입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하락 추세예요. 근데 반등이 안 나왔어요. 반등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확인 매매가 아니라 예측 매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측 매매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밀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대가 언제입니까?
지점상 보면 이 가격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5% 정도 밀리면 매도하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저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이유열을 막론하고 던졌다가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워낙 추세가 흘러내리다가 이제 좀 반등 받아야 할 구간조차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한 상황인데요. 지금은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패널션에 대해서 현재 부근 좀 손실 구간이신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격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46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금호 산업을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5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금호 산업은 0.91% 약과 마감이고요. 1,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거래량이 터졌었던 날도 있었지만 최근에 그 자리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손실 구간이십니다. 대표님, 금호산업 어떻게 대응 좀 짜볼까요? 특시 매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패널션이었고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관망하세요. 지금 이제 어쨌든 본전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개인의 3대 집착, 매수가 집착, 주식 비중 100% 집착, 특정 종목 집착. 그 집착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어떤 경우든 본전까지 기다려야 돼. 이러다가 그게 6개월, 1년, 5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마이너스 5%까지 이제 손실이 줄어들어도 일단 던지시고요. 마이너스 15% 되시면 그때 그냥 던지세요. 그리고 나서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호산업은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너무 말도 안 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윗꼬리 긴 음봉 나온 날, 이날 따라잡으신 거죠.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설령 갔다고 한들. 왜냐하면은 하고 많은 날 다 제껴두고 왜 여기서 매수합니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추세가 현재 상승이죠. 어쨌든 간에. 왜냐면 61선이 120선 현재 돌파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파란색이 61선이고 빨간색이 120선이에요. 그러면 21선 아래 눌림목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자, 여기서도 있었죠. 또 여기서도 있었어요. 또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 여기서 들어가냐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어중간할 때는 못 들어가고요. 한번 튀겠다 싶으면 그때 따라잡아요. 근데 이분들의 심리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그 다음날, 짧게 보면 오늘 하루만 좀 가라. 어떻게 보면 좀 도박 같은, 하루살이 같은 매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했었고, 뭐, 벌었으면 이렇게 할 사람이 없고요. 손실이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손실 받다가 시드머니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따라잡긴 합니다. 제가 주식 정말 오래 했잖아요. 올해 19년째 하는데, 제가 이제 실전 투자까지 하면 제가 올해 30년 차입니다. 일종의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20년 전 버전이에요. 그걸 지금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20년 전 버전인데 그때는 그게 말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99년도 2000년도 버블 장세에서는 상한가 한 번 가면 5일 10일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때는 정말 그게 말이 됐어요. 까짓 거 손절 한 10%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상한가가 12%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아서 플러스 2% 아래만 안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한가 따라잡기가 맞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서 그냥 여기저기서 100개 갖고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이 개인 투자자들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9시 방송을 통해서 방송하는 내용을 요것저것 100개 가지고 유료 강의한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부 다 베낄 수가 없겠죠. 왜? 시적 재산권이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마 일부분만 베꼈을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겠어요? 안 맞을 거예요. 자, 이 방송만 보셔도요. 그런 쓸데없는 데서 교육받으실 필요 없고요. 이상한 데서 교육받고 잘못 배우지 마시고 평택촌놈의 정석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기 바라겠고 저도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금호산업 같은 경우 손절 마이너스 5%, 상승 시에는 손절 마이너스 5% 잡아드렸고요.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81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바이오비를 평단가 4,576원의 비중 80% 전망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바이오빌은 2.42%가 빠지면서 4,23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비중이 일단 80% 정도 꽤 실으셨고 평단가라고 하시니까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리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이 나쁘질 않은데 그 매수 전략이 나빴어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미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평단가거든요. 그럼 이분이 1차 매수는 어디였을까요? 여기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야지 중간 가격이 평단가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종목은 추세가 보다 하락이에요. 여전히 하락입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아래에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스탁 얘기했죠. 5일선, 21선 돌파할 때 매수라고요. 이때 다 걸려요. 그때 매수한다고 다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빌리면 5% 손절해주면 돼요. 근데 그때 매수하면 확실한 게 뭐냐? 나름대로 싸게 매수한다는 거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평택전의 차트 이론 계속 전달해드렸잖아요. 하락 추세인 종목은 어떻게 한다? 5일선, 20선 탈 때. 뭐 그렇게 한다고 항상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점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그 각종 노하우 팁들 많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리는데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월요일에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주식 투자 2, 3년 했을 때 그때 한번 크게 손실 보면요. 아무리 제가 가르쳐줘도 회복이 안 돼요. 마음이 이미 조급증이 그냥 엄청나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현재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예비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한 1년 안 된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배우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제 방송 보게 유도 좀 해주세요. 40대, 50대 초보자들 주식 한다는 생각 못했다가 나이 들고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정직하게 했어요. 네,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는 이 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찾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정석 투자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현재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예비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최대한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권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빌은 일단 상승 시 본전 그리고 순절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고요.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가격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